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은 돈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돈이 없죠. 재력 있고 재산 꽤나 있는 사람들일수록 무지하게 아끼고 주차비 1,000원에 목쓴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맞습니다. 1억이든 100원이든 10원이든 돈입니다. 모든 화폐는 돈이에요. 돈이 아니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큰 돈인데 큰 돈이 돈이 아니네. 언제부터 일반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쉽게 받습니까? 정작 1억도 없는 사람 대박인데, 서민들 중에. 집값 올라가다 보니 집 못 사니까, 집 못 사면 1억이 그냥 형편없어 보입니까? 아니,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싹 다 대출이잖아. 자기 재산 얼마 안 되는 거라는데,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도. 그리고 일반 사람 1억 모으려면 꽤나 오래 걸릴 텐데. 진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1억을 모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으기까지 가장 굉장히 험난합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와요. 그걸 참고 견디고 하면서 이제 결국엔 1억을 달성하는 건데 얼마나 깁니까 이게. 지나온 세월이 되돌아보면 절대 단기간에 갈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1억을 달성한 사람이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1억을 근처도 못 간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열심히 살았을 거.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전자. 근데 1억을 모아본 적도 없고 그 금액이 어떤 건지 만져본 적도 없고 달성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1억은 돈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과연 돈 없는 사람들이 나이 먹었어도 그렇게 1억은 돈도 아니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1억이 아니라 몇십만 원도 쪼들려가지고 사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나이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당장 1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당장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 그리고 공과금 이런 몇십만 원이 없어가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좀 1인 가구 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좀 노후 대비 못한 분들은요,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버틸까? 막 1억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야. 근데 그런 분들은 1억을 다시 만나 힘들어 이게. 왜? 나이 먹을수록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직장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나이 먹고 혼자 사는데 모아놓은 게 없으면 진짜 훨씬 힘들어 이게. 이제 나이 먹고 큰 돈을 버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환경적으로.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달 생활하는데 몇십만 원, 그 나간 돈 너무 아쉬워. 수중에 100만 원만 있어도 숨통이 튄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지 이게. 그리고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안 돼.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삶의 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멘탈, 자존감이 다 떨어져 이게. 다 떨어져.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일단 월세 살잖아. 나이 먹고 월세 살면 굉장히 처량합니다 이게. 그동안 나 젊을 때 뭐 했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뭐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보금자리 많이 했는데 나는 지금 남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월세 걱정하면서 또 이사갈 걱정하고. 월세 산다는 거 뭐예요? 내가 여기서 월세 계약 끝나면 또 다른 집 어디로 계약을 해야 되냐, 이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짐 싸들고 어디 가야 되냐, 이사 비용도 걱정인데, 거기다가 월세로 사는데 좋은 집 못 사잖아요. 넓은 집 못 사잖아요. 좁은 집 아닙니까, 원룸. 이 좁은 집 살다 보니까 뭐 짐을 늘릴 수도 없어 이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유지해야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목도 못 받고 인테리어 못 바꿔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나이 먹어 돈이 없는 건 정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상상 이상으로. 근데 이걸 잘 몰라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고 돈 없어 어떻게 사라지겠지는 마인드예요. 그때 가봐. 그 지난날에 후회한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참, 없는 사람들이 돈의 가치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이 가진 거 별로 많이 없고 능력도 별로 출중하지 않은 분들이 저 돈의 가치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얼마 가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월세 사는데 앞으로도 월세 사는 게 과연 괜찮을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올라가면 월세 사는 게 괜찮을까요? 수월할까요? 저는 수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화폐 가치 떨어져도 있잖아요, 돈은 중요해요. 현금은 중요해. 나이 먹고 돈 없어서 자신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 문제가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가족들도 못 도와줘요.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가족들도 안 불러.
경조사 같은 데 안 불러요. 그냥 부조금도 못 낼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재액이 있고 계산 꽤나 있는 사람들일수록 무지하게 아끼고 주차비 1,000원에 목숨 겁니다. 왜 아끼냐 하면 저게 그런 게 있어요. 돈 많은 분들도 돈을 좀 쓰는 분도 있고 아껴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억척스럽게 아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 자선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런 분들이 많아요. 예. 모든 부자가 다 저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왜 그런 거죠. 어릴 때 힘들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집 사고 이렇게 좀 나름 안정되게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그런 어떤 좀 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정말 근데 눈물 나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사치를 안 부린다는 거지. 예. 돈이 있는데 사치 안 부리는 사람들 꽤 많아. 왜냐하면 사치 안 부리고 살아도 딱히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명품 가방 안 맨다고 해서 뭐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좋은 자동차를 못 문다고 해서 뭐 불리한 것도 아니고,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살려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근데 그 물건이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 예. 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차 없어도 쭉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 나이 먹고 그런 차를 산다고 해서 뭐 크게 내가 뭐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런 거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냐, 그분들은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하고, 그 전통시장 가가지고 장 보는 게 편하고, 그 집에서 밥 해먹는 게 편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살려고 못 살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무려 86%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평균의 월급이 약 25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세금은 떼고 나서 약 200만원, 생활비 쓰며 애 키우며 저축 불가, 애 없이 생활비 쓰며 허리띠 졸라 100만원 저축하면 1년에 1200만원, 10년 걸려야 1억 2천만원 저축하는, 혼자 살면서 30년 걸려야 변두리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저축 불가로 지분 영역 사기 어렵습니다. 하여 애 낳는 거 포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좀 이분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우리나라의 85% 6%가 중소기업 일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월급이 250만원 내외라 하는데,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중소기업도 필리핀 부익부가 심합니다. 네, 중소기업도 적게 받는 곳이 있고 많이 받는 곳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 산업에 따라, 직원 수에 따라,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많이 갈립니다. 난 중소기업 싸잡아서 이렇게 뭔가 나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야.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박봉이다. 박봉이고 있어.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이 다 박봉은 아니에요. 난 이렇게 약간 중소기업 깎아내리는 분들을 좋아하지 않거든. 올려치기 하는 거 이제 좋아하지 않지. 내려치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중소기업은 다 비전 없고 미래 없고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지. 그럼 중소기업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일합니까? 그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차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집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 그분들은 뭐가 다른 걸까? 여러분,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릅니다. 복지가 다릅니다. 모든 중소기업 다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이 기술자 대우받는 일을 하게 되면 연봉이 그래도 나중에 많이 오르거든요. 처음에 돈은 적어도. 예. 예를 들어 기계 쪽 잡고 있자. 기계 쪽 여러 개 다루고 좀 기술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못해도 350, 400은 받습니다. 기본급으로.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 일할 때 10년차 일하신 분들 350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대기업과 비교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그때 잔업까지 하면 400 가까이 가져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세금 떼고 300 밑으로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10년 전이니까. 물론 제가 일했던 것이 좀 좋은 걸 수도 있어. 있는데 보통 한 군데서 오래 일하고 직급 인정받고 하면 300 그냥 넘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에 하더라도. 물론 대기업만큼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만큼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기업에서 어떤 내가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 일했는데, 오래 일했는데, 월급 200만, 50만원 밖에 안 되면 그 회사도 문제 있고 본인도 문제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회사 오래 다닌 겁니까? 본인 월급이 불만이라면 다른 거 알아봐도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래 일했는데 급여 상승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봐도 문제는 회사 아니야? 어느 회사든 간에 연차가 쌓이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회사에 공로가 있으면 진급시켜주고 진급시켜주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래 다녔는데 월급이 250만 원 위로 안 올라가. 그러면 그 회사를 왜 다녀요? 나와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이 안 좋다는 거 사실이야. 대기업만큼 안 좋지. 근데 중소기업도 잘 찾아보면 오래 다닐 만한 거, 그리고 나름 직급 올라가면 급여 상승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누가 보면 모든 중소기업 다 250만 내외라고 하지만 짬 차신 분들은, 짬 차고 직급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 얘기할 수 있어요. 산업 분야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면 사실 잘 모릅니다. 뭐 IT 내는 쪽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대기업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기업 갈 수 없어. 그러면 누군가 중소기업 가야 돼. 절대 다수는 가야 돼요. 중소기업 가더라도 어느 좀 회사에서 비전 있고 나름 이제 높은 대우 받을 수 있는데 가면 나중에 거기서 참고 버티고 이제 기술 같은 거 배우고 인정받으면 그래도 일정 단계 월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조건 평생 200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짬이 찼는데 이 월급 수지 안 벗어나면 본인이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야. 이분처럼 무슨 모든 중소기업에 다니 뭐 200 언저리 받고 결혼 물탄다.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대기업 때는 다 결혼한지 아십니까? 물론 대기업 결혼은 훨씬 더 많이 하겠지. 중소기업 공단 가보면 부부끼리 이제 맞벌이로 출퇴근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너무 뭐 중소기업이 뭐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데, 물론 대기업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이제 일하기 나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예. 물론 중소기업 가고 싶은 사람 많지 않겠지. 그래도 뭐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소기업도 좀 기술 같은 잘 배워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월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 같은 기술 같은 잘 배워놓으면 불러주는 곳도 많아요. 예. 나이 먹고 불러주는 곳은 많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너무 중소기업은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 있어. 어차피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